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가 학원을 이긴다라는 책을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하고 뭐 다 나누면 책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몇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또는 서점에서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빌려온 이유는 아이 책을 좀 빌리러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딸내미가 학원을 방학 내내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느낀 바가 있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해보겠다 하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이제 엄마다 보니 조금 왜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얘를 좀 다그쳐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동안 이제 사실은 1학기 때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국어나 이렇게 조금 학원을 보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학원을 이 정도 보냈고 뭐 이 정도 문제를 풀었으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뭐 생각보다 뭔가 아이가 구멍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성적이 나쁘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아이 스스로가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뭐 등급은 잘 나왔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다니던 이제 중3까지는 안 다녔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다니다 보니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를 하느라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말 1학기 기말 끝나고 나서 방학 시작하면서 아이와 이제 7월 말에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도 처음에는 그래도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인데 다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런데 기말고사를 보고 나더니 자기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학원 안 다니고 해봤는데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학원을 가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고등학교에 가면. 근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인강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와 함께 용기를 내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 불안감이라는 걸 떨쳐야 되니까. 근데 결정은 아이가 있어요. 결정은 자기가 해보더니 지금 끝 무렵이잖아요. 근데 자기 너무 좋았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결론이 안 났잖아요. 아직 뭐 테스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한 감이 조금은 있었어요. 아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얻고자 이 책을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엄마가 학원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기면 정말 좋겠다. 나는 초중등까지는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고등은 큰아이를 고등 때 뭐 사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어가지고 도움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보낼 수는 괜히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엄마가 학원을 이기는 게 맞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제 스스로 질문에 대한 어떤 확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용기를 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뽑아와서 읽었는데, 여기 제가 이 포스트잇을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붙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은 꼭 한번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 말씀드리면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소개만 제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학원을 이긴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펼쳐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그렇고 제가 이제 아이패드 잠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시죠? 제가 사이트에서 책 구매 사이트에서 엄마가 학원을 이긴다 해서 네,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개되어져 있는 정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자, 엄마는 힘이 세다. 그런데 모든 엄마의 힘은 똑같고 세고 강한데 왜 어느 엄마의 힘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크게 키우고 어느 엄마의 힘은 아이에게 어떠한 걸음도 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떤 엄마신 거예요? 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걸음도 되지 못하고 거부감만 주는 엄마가 되고 계신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궁금하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 문제를 이 지은이는 경력 15년차 초등교사인 새내기 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년간 천여 명의 아이들의 공부 습관과 가정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를 하셨대요. 그랬을 때 저자의 결론은 바로 엄마 힘의 방향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고액과외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이 땅의 모든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엄마의 집중된 관리, 그 사랑 넘치는 관심.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랑 넘치는 관심이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자는 아이에게 돈을 쓰지 말고 마음을 쓰라고 전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엄마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전곡을 찌르는 자녀 관리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저자의 생생한 체험에 근거한 노하우들은 무리한 교육비로 힘들어하고, 자, 우리나라 정말 교육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도 그런 사례가 나와요. 책 안에도. 그래서 공부와 학교 생활에 힘겨워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부모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자, 프롤로그부터 굉장히 엄마의 혁명이 곧 아이의 혁명이다. 저 이 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엄마표 공부를 하자, 엄마표 공부방을 하자, 내 아이의 엄마표 선생님이 되자, 내 아이만을 위한 공부방 선생님을 되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 영상 같은 걸 올리면 어머님들이 많이 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공부해서 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제 뭐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보면 직접 공부를 많이 하시는 엄마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요, 내가 정말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내 아이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이후로한 학창 시절을 같이 지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파트 1이요. 역주행 교육에서 아이를 구하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도 다 말씀드리면 또 저작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소제목들을 보면 지금 왜 엄마의 힘인가? 교육부에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부모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제발 엄마 앞가림부터 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에듀푸어가 나와요. 공부 시간 뺏는 부모들, 아직도 돈으로 키우니 바로 가는 먼 길, 돌아가는 지름길. 팔랑귀에 팔랑거리는 아이들, 스톡데일 장군처럼 교육하라. 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소제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공부 시간 뺏는 부모들. 그래서 공부 시간 뺏는 이 부모들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해볼게요. 자, 파트 2는요. 여러분 보세요. 사교육 없이 성공한 위풍당당 부모들.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사례들 연구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남수 씨 사례도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런 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제목이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아빠가 나섰다. 그래서 이 한희석이라는 분이 작가신데 이분이 아이가 작가라서 굉장히 조금 형편이 안 좋으셨는데 아이와 어떻게 해서 잘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아이를 잘 케어하셨는지 이런 게 나오고요. 4학년 때야 시작한 그 아이표 영어 솔빗의 엄마로 유명하신 이남수 씨 사례가 나오고요. 2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기가 전교 1등을 만든다. 자, 제가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에요. 정말 날마다 이만큼만 해도 전교 1등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분의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다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내 아이와 맞을 것 같은 것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복 적어도 3-4번의 완전 학습. 자, 학습을 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반복 학습이다라는 이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트 3 부분에는 엄마여 진정한 아이의 멘토가 되라.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책의 백미가 나와요. 아이에게 멘토가 되라는 거는 매니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간 정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멘토가 되라는 거는 뭐예요? 아이가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좋은 관리, 자기주도 학습 스쿨. 제가 말하는 엄마표 공부방의 어떤 의미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관리는 우아하고 좋은 관리는 자율 강화의 목표가 있고 좋은 관리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좋은 관리는 뚝심이고 습관이고 가늘고 길게 가는 거고 유니크하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게 제가 목차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제일 별표를 많이 하고 읽었던 부분이 이 파트 4인데요. 파트 4와 파트 5예요. 잠재력을 깨우는 역피라미드 학습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정말 엄마들이 막 올인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고등학교 가면서 왜 힘이 빠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대한 아이의 능력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종을 때리시면 안 돼요. 정말 종을 치는 정말 골든벨을 울리는 건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아이가 정말로 중요한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역피라미드 학습법에서 굉장히 잘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만 보세요,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초등 저학년은 독서 습관과 사회성, 초등 중학년은 학습 습관과 영어, 초등 고학년은 자기주도 학습과 한자, 그 다음에 조기 교육하지 말고 독서와 한글만 잡아라. 책을 읽게 하는 유혹의 기술, 자기주도 학습 습관,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평생 공부 능력 등등등.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직접 가르치지 말고 인터넷 선생님을 고용하라. 대신 엄마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안방에 들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옆에 같이 있어. 예. 저는 같이 아이들과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첫 해 중3을 겪을 때에는 중2, 중3, 2학기 때 그 도형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강을 막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혹시 아이들한테 섣불리 가르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이들과 같이 인강을 또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정지하고 또 한 번 제가 설명하고 보고 정지하고 또 한 번 설명하고 굉장히 늦게 나갔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익숙한 지가 꽤 돼서 지금은 인강을 따로 보지 않고 제가 설명을 다 하지만 아이한테 제가 다시 봐갖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복습할 때 인강을 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해서 어떤 장기 기억으로 가는 어떤 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다 보면 막 속 터지잖아요, 내 자식은. 그래서 인터넷 선생님을 고용하라. 근데 옆에 앉아 있으시라고요. 로제타 스톤을 해도 옆에 앉아서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하루 2시간만 정말 내 아이와 함께 하시라고요. 네.
정말 그러면 월 몇백을 버시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의 부분, 이 파트 5예요. 말려도 스스로 하는 아이로 만드는 6단계. 공부하지 마. 말려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달콤하지 않나 생각만 해도. 그때 스텝 1, 2, 3, 4, 5, 6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개된 그 목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에필로그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들이요, 아이를 살아있게 키우자. 여러분, 아이를 살아있게 키우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건 어때요? 전교 1등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로 키우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애가 지금 이제 고3이지만 둘째는 첫애랑 정말 다른 마음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애 때 그 초조함과 뭔가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가 쓰잘데기가 없었구나. 이런 얘기를 엄마들, 지금 현재 고3 엄마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둘째는 그냥 네, 마음을 비우고 키우기 때문에 아유 그래 네가 좀 그렇게 하고 싶니? 그럼 아이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데 첫애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애들은 이렇게 약간의 그런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한 반면에 둘째들은 좀 그렇지 않았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템포만 이렇게 여유가 있더라도 정말 살아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더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공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되게 나누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아이와의 성적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이의 능력과 행복을 생각하는 교육이다. 이거 뭐 뻔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당장 눈앞의 점수에 연연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 지은이는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의 6배 이상이래요. 그러면 고소득층은 지금은 더 하겠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다. 당신은 고소득층인가 저소득층인가? 만약 당신이 고소득층이 아니라면 학원 효과만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왜냐? 상위 20%는 당신보다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80%에 혹시 속한다면 당신은 학원이나 사교육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게 현명할지도 모른다. 왜? 돈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 고소득층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돈으로 교육하는 한계가 있다. 돈으로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부모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너도라면 아이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자, 이건 아니죠. 그쵸? 자, 또 뭐가 있냐면 스톡데일 장군처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장군이 아이의 재능과 미래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해야 한다. 우리가 늘 꾸준히 얘기하는 게 뭐야? 매일매일 하자. 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면 목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금요일, 매일매일 하루 2시간만 정말 꾸준히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꾸준한 자기주도 학습이다. 학원 선생이나 옆집 엄마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아이를 믿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엄마는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아이의 눈앞 시험과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이의 평생을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아이가 평생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걸 고등학교 때 가서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늦지 않으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정말로. 자, 마지막. 엄마의 하루 30분. 여기는 30분만 집중 관리를 하라고 나와요. 그 집중 관리와 사랑과 관심이면 충분하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루 30분도 아이를 위해서 못 쓰실
않으실 거 아니에요. 늘 아이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가 자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된다.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퍼부으면서 하면 된다. 넌 할 수 있어. 넌 나중에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넌 누구보다 소중해. 이러한 같은 사랑과 긍정의 언어 샤워라고 나와 있어. 끊임없이 시켜주는 것이다. 자, 출판사 제공을 하는 그 책 속에 엄마 혁명이 곧 아이 혁명이다. 내 아이에게 돈 쓰지 말고 마음 쓰는 자녀 관리 노하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출판사 서평을 봐봐요. 여기 제일 중요한 부모들이여 아이를 살아있게 키우자. 내 아이의 진정한 멘토로서 엄마를 꿈꾸다. 자, 밑에 보면 여기 로즈 케네디라고 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엄마가 했던 그 로즈 케네디라는 분이 말했던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나는 아이 키우는 것을 부모의 의무만이 아닌 하나의 지적인 작업으로 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작업으로 본대요. 그것은 세계의 어떤 영예로운 전문직 못지않게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 모든 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데, 나 자신 스스로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내가 어떤 명예로운 전문직보다도 더 아주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모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 아이를 키워보자. 예, 이 아이를 키워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덜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이가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걸 도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자녀 관리를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책에, 특히 관심을 두고 저자가 연구한 게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최상위권 아이들의 사례였대요. 저자는 이 사례를 집중 탐구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사교육 없이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과 학부모 30쌍을 집중 인터뷰했다. 아이가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지, 그 아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켰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직접 꼭 보시고요. 이 책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로 소개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요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된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좀 약간 끊었다 갈게요.